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창작의 깊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헛소리인지 개소리인지 아니면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하나 봤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 요즘은 웹툰이든 문학이든 깊이는 여자 작가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였냐면 문학의 깊이가 있으려면 자기만의 치열한 그런 사상도 있고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투쟁도 해보고 속도 골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의 시대 정신이지. 이제 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남작가들은 글에 깊이가 없고 인생에 대한 고찰이 없어. 야래 정신적으로 치열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점차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 작가들이 치고 올라올 거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 이미 순수 문학은 2, 3년 전부터 죄다 여성 작가들만 상 받고 그런다. 이거 레알. 남작가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깊이가 영, 크크. 남자들 생각 준내 안 하면 깊이가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결국엔 다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 이야기는 단 하나의 댓글로 논팔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덕질하는 거 95%가 남작가들 거 아니냐라는 여기엔 논팔 당해가지고 결국엔 이 댓글은 삭제가 됐지만 근데 내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긴 뿐이지만 그런 뭔가 문학의 깊이라는 건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피스를 외치는 그지? 락도 나오게 됐고 그리고 개척하는 시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뭐 블루스라던가 재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과거 영국의 그런 이제 런던 대공황 시절에 진짜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기 퇴직금 땡겨가지고 이제 뽕 맞으면서 섹스 피스톨즈 노래를 들었잖아. 그때 나왔던 명곡이 뭐야? 아나케 인더 UK란 말이야. 우리 모두 아나키스트가 되자. 무정부주의를 외쳤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시대라는 거는 분명히 시대 정신이란 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요즘 남자들은 야래 땀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정신적으로 치열하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여작가들이 많이 등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지능의 영역으로 봤을 때 지능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극단으로 가게 되면 남자가 우월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지능은 IQ라고 볼 수 있는데 IQ가 막 낮을 때 막 70 언저리의 빡대가리들은 놈이나 년이나 비슷해. 남자 여자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중간쯤으로 가게 되면 중간 계층 그 표준 편차라고 하지. 정규분포로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으로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남자들의 비율이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IQ로 봤을 때 실제로 멘사위원들 보면 남자들이 거의 70% 넘잖아. 그것처럼 IQ가 140을 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2.5배가 많아져. 근데 150을 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남자가 여자보다 3.7배가 많아지고 IQ가 170을 넘기 시작하면 그때 남자가 여자보다 10배가 많아져. 마지막으로 176이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남자가 무한대야. 왜? 여자가 한 명도 없거든. 다 남자만 13명이 나오니까. 물론 이런 것들로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 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항상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우리의 그런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들은 뭐 남자들이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드캐리라고 하지. 이거는 진짜 머리 좋은 극단에 있는 몇 명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끌고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 근데 내가 기여하는 바가 크겠어?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에이 이래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의 에이 이 똘끼가 언젠간 지구의 위기를 구해줄 수가 있어. 진짜 영화 아마겟돈처럼 막 소행성 날라오면 이거를 미사일을 발사해서 박살낼 수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 그 스페이스 X의 그 똘끼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똑같을 순 없거든. 물론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머리 좋은 남자들의 유전자를 계속 이어지게 해왔던 게 여성인 건 부정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가치는 항상 그랬어. 타이타닉이 침몰해도 나보다 여자들이 먼저 내리잖아. 만약에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빠졌어봐. 그러면 나보다 먼저 내릴 수 있는 여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 맞물려 오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지능에 대한 문제잖아. 지능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문학은 사실 지능에 대한 문제보다는 창작의 영역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본 거는 수상을 찾아봤어. 노벨상. 그래서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는 크게 물리, 화학, 생리의학 있잖아. 요걸 봤는데 지금까지 총 607명의 수상자 중에서 여자는 3%에 불과하더라고. 왜 아까 말했던 그 지능의 차이가 크게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거든. 극단으로 가면 더 벌어져. 그러니까 남자의 폭력성과 여자의 폭력성은 달라. 남자의 폭력성이 여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극단 차이가 깜빵에 가면 거의 90% 이상 남자잖아. 그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약간 지능에서의 그 머리 좀 몇 명의 극단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 수능 봐도 알 수 있잖아. 수능 봐도 남자들이 훨씬 많잖아. 1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남자들이 몰빵을 했어.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물리, 화학, 생리의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류가 얼마나 번영해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거는 남자가 이끌어왔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란 말이야. 물론 이 여성 3%에는 마리 퀴리 같은 심넘사 같은 사람들도 있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리사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럼 과연 노벨 문학상은 어떨까?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노벨위원회의 입장은 항상 한결같아. 그런 성별이나 인종 할당자 같은 건 없다. 우리는 업적으로만 평가한다. 약간 이런 관점이거든. 근데 노벨 문학상으로 보게 됐을 때는 노벨 문학상에서는 16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노벨 생리학상이나 의학상에서 12명인 걸 감안하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노벨 문학상은 많지가 않거든. 지금까지 수상한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된단 말이야. 그거 감안하면 10%는 좀 넘는 수치가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남녀 간의 갭이 줄어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문학과 과학 사이의 갭은 분명히 좁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난 내 인생에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애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진격의 거인이고, 진격의 거인은 내가 재미없게 보다가 파이널 시즌 보고 내가 뒤집어졌거든. 근데 나머지 하나가 강철의 연금술사란 말이야. 근데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여자 작가야, 그것도. 그리고 최근 일본을 강타했던 그 귀멸의 칼날, 그 따따따따따따 노래 되게 좋던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키와루인가 여자 작가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됐을 때 확실히 창작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능과는 좀 무관한 영역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건 과연 어디서 오는 건가? 과연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창작의 영역은 도대체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를 봤는데, 이거는 봤을 때 흔히 뭐 좌뇌 우뇌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전까지는 예술가의 영역은 우뇌라고 생각을 해갔거든, 사람들이. 근데 이 연구가 뒤집혀졌어, 2014년에. 그러니까 뭐냐면 좌뇌 우뇌가 아니라 뭔가 예술가들은 뇌의 상층에 자리한 두정엽이라는 부분이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확실하게 좌뇌냐 우뇌냐라는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냐에 대해서는 규정짓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뇌가 엄청난 창의력을 딱 발현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있는 그 전체 형질이 그냥 활성화가 바바바박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뇌과학자들은 유레카 모먼트라고 부르거든. 유레카 뭔지 알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유레카 외쳤던 데서 나왔던 건데, 근데 이 유레카 모먼트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평소에는 어디 쪽에서 활성화가 되냐면 요쪽에서 활성화가 된다. 관자놀이 쪽에서. 근데 이 관자놀이는 언제 가장 많이 활성화되냐면 우리가 멍 때릴 때 있잖아. 멍 때리거나 공상 이런 거 할 때, 그때 보통 활성되는 부위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사색이나 이런 생각을 통했을 때 창작적인 그런 게 굉장히 빵 발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명확히 좌뇌나 우뇌냐 아니면 IQ냐 지능에 대한 관계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쪽에서 멍 때릴 때 많이 발현된다. 다만 이런 창의적인 순간을 가지려면 후천적인 노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거래.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일상생활에 되게 매몰되잖아. 리사이클링 되고 그렇게 뭐 대충 살아가고 똑같이 살다 보면 이게 자기 인생에 뭔가 좀 연민도 가지게 되고 야씨 뭐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연결시키는 사람들 있지.
새로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링크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게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뭐라고 차이라고 해야 될까? 창작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것들을 아직까지는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유리한 모먼트 이런 걸 뭐 지능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여자들이 힘들게 고생을 하면 정말로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해가지고 좋은 문학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 그게 근데 그 시대 정신이 그 빰이라는 거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충분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문득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왜 그러면 남자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없는데도 뭐 요즘 들어서는 여자 작가들 되게 많잖아. 뭐 외국에서도 뭐 확실히 문예 창작 쪽으로는 여자들이 좀 강세인 게 있어. 근데 거기에 따르면 남자들은 원래 이과 쪽으로 하고 여자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 문드리 쪽으로 많이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뭐 이제 J.K. 롤링, 해리포터도 그렇고 에거서 크리스티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여자 문학가들 많고,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노벨 문학상도 여자가 받았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원대한 성취를 이룬 그런 예술 창작 중에서 한국이 유난히 없을까? 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 창작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는 여자들이 그런 것들 많이 이룬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는 그런 여자들이 그냥 혼자 애 낳아버리잖아, 실제로. 정자 사가지고. 그렇게 크게 성공한 여자들이 중국 쪽에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 같아. 일본도. 아까 말했던 거, 여자 작가들 되게 많아. 실제로 중국 애니메 산업에 잘 나가는 여자 작가들 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한국 웹툰 중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잘 모르겠어.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솔직히 또 아이유 말고도 또 모르겠고. 근데 남자들은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창작의 영역이라는 게 남자 여자의 차이가 없다면, 근데 왜 이렇게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가 여전히 나는 것인가를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 삶의 간절함과 치열함. 아까 말했던 시대 정신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고 치열하게, 보통 중국은 일 오질나게 해. 중국 여자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오질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일 안 해.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어머니요, 어떻게 좋은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모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삶의 치열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삶의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생각이고 이런 깊이나 통찰 이런 것도 진짜 그런 창작의 고통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확실히 좀 많이 딸린다, 한국이. 그래서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확실히 작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게. 그래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자의 깊이가 더 낫다를 떠나가지고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지능의 영역만큼 절대적이지가 않아. 지능은 절대적이야, 학습 효과가. 그러니까 뭐 이제 프로게임, 솔직히 프로게임 롤 같은 거 남자 여자 왜 나누냐고. 똑같이 해도 되잖아. 체스 왜 나누냐고. 근데 나눈단 말이야. 왜? 지능 자체가 다르거든. 극단으로 갈수록 더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있는데, 창작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나는 인생에 대한 간절함과 그런 것들, 치열함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여자의 말처럼 그 시대 정신도 그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치열해지면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그런 알파카 누나의 정신 있잖아. 강해져야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이거와 또 똑같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강인해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